자, 반갑습니다. 2주차 2차 시간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조금 복습해보자면, 이제 마지막에 배웠던 부분이 이제 스칼라 사용과 벡터 사용.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에서는 이거를 과정에서는 이걸 배우지 않았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벡터 사용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 나중에 배우게 될 이제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점과 어떤 직선 사이의 거리라든지 그런 걸 구해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벡터 사용이라는 걸 개념을 확실히 훈련을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33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 있죠. 거기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이제 뭐냐면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같은 경우는 이미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고등학교 때 나와 있는 그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가 이제 이 벡터 사용을 이용해 가지고 구해줄 수 있는 그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벡터 사용을 구해서 우리가 구해볼 수도 있다는 사실 나중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 벡터 사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일단 그 선형대에서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35페이지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간의 벡터와 활용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위치 벡터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위치 벡터. 35페이지부터 이제 나갈 건데, 자, 위치 벡터라는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벡터 처음에 했었을 때 했던 내용이 뭐예요? 벡터는 시점과 종점이 같고, 그래서 시점과 그 방향이 같아지게 되면 무조건 같은 벡터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었죠. 그죠? 근데 그 같은 벡터들을 우리가 하나로 조금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그 시점을 우리는 원점으로 고정을 시켜주게 되면 그걸 우리가 위치 벡터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위치 벡터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원점인 벡터를 우리는 위치 벡터라 한다는 거죠. 자, 위치 벡터. 자, 시점이 원점인 벡터를 말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 책에서는 이제 그 위치 벡터를 요런 식으로 우리가 주로 표시를 했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점 P에 대한 위치 벡터는 이제 뭐 요런 식으로 OP 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줬었는데, 자, 이제 시점이 원점인 벡터를 위치 벡터라도 우리가 생각해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 이제 표기하기를 이렇게 표기를 안 하고 그냥 P 요런 식으로 표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35페이지 중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간단히 P로 나타내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표시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예제 1.4.1 같은 경우는 자, 두 점 AB를 각각 시점 종점으로 하는 벡터 AB를 위치 벡터를 써서 B-A로 나타낼 수 있다 이래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어떤 AB 벡터라는 것을 우리가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은 OB 마이너스 OA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이 원점인 걸로 이제 생략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나타내기로 했으니까 얘를 B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뭐 문제 1.4.1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문제 1.4.1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주어진 벡터가 AB 마이너스 BC 벡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표현하기를 자 OB 마이너스 OA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자 얘는 OC에 마이너스 OB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보게 되면 2OB 마이너스 OA 마이너스 OC가 될 거니까 계산해 보게 되면 자 바꿔보게 되면 2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표시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분하는 점 P를 구하여라. 예제 2.4.2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1.4.2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선분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점 O가 여기 있겠죠. 예를 들어서 원점 O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벡터를 어떻게 두기로 했어요? A라고 두기로 했죠. 그죠? 그 다음 이 벡터를 뭐로 두기로 했어요? B라고 두기로 했잖아요. 그죠? 위치 벡터. 그러면은 얘를 이제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P라고 잡고 여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내분하는 점 P를 우리가 구하는 건데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런 벡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P 자 AP 벡터 AP 벡터 그러니까 AP 벡터 즉 P-A 벡터를 먼저 한번 고려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P-A 벡터는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이 벡터가 바로 P-A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한편 이제 뭐냐면 우리가 AB 벡터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잖아요. 자, AB 벡터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뭐냐면 AB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B-A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P-A랑 B-A는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죠? 같은 방향이니까 우리가 상수배가 되어 있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P-A 벡터는 B-A의 상수배가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얼마만큼 되겠어요? 전체가 M 플러스 N이고 그 다음에 AP에 해당하는 게 지금 M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상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전체분의 그거에 해당하는 길이 비율만큼 비례배분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P-A 벡터 P-A는 이제 M 플러스 N분의 M의 B-A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A를 넘겨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P는 M 플러스 N의 M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M 플러스 N의 M의 A에다가 자
넘어가게 돼서 이제 통분해 보게 되면 n 플러스 n의 n 플러스 n의 a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정리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n 플러스 n 분의 m의 b 마이너스 n 플러스 n의 n a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죄송해요. 이거 플러스가 돼야 되구나. 예, 요렇게 돼야 되겠네요. 예. 그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이랑 흡사하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내분점을 구하는 벡터를 구해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정리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문제 1.4.2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 1.4.2 뭐 사실 뭐 이게 임을 보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느낌만 여러분 좀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ABC의 무게중심은 BC를 이등분하는 점을 M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삼각형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고 여기가 C입니다. 근데 자 B와 C의 중점이에요. 이등분하는 점을 M이라고 했으니까 M은 여기 어딘쯤에 지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무게중심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은 결국 요 A와 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1인 바로 요 점을 바로 무게중심. 그래서 우리가 무게중심 주로 뭘로 뒀습니까? G라고 많이 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점 G가 ABC의 무게중심일 필요 충분 조건은 바로 GA 플러스 GB 플러스 GC가 0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뭐 근데 이거를 한번 우리가 위치 벡터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위치 벡터로 나타내 보게 되면 결국 이게 이래 되잖아요. A 마이너스 G 더하기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G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G는 0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다 계산해 주게 되면 3G니까 계산해 보게 되면 3G는 뭐가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보여줘야 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삼각형 ABC가 그러니까 ABC의 무게중심 G에 대해서 우리가 뭐다 보여야 되는 거는 이제 뭐다 3G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된다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뭐냐면 지금 뭐예요? 일단은 우리가 자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될까요? 일단 먼저 요 M이 뭐가 되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M은 결국 뭐예요? M은 BC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표기하기를 M은 결국 뭐예요? 2분의 1C 플러스 2분의 1B라고 둘 수 있잖아요. 요걸 이용하면 되겠죠. 앞에서 했던 요 방법. 요 방법을 잘 써먹으면 됩니다.
근데 한편 이 G라는 놈은 뭐예요? G는 AM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G는 뭐가 되겠어요? 3분의 1 A 더하기 3분의 2 M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3분의 1A에다가 M자리에 이제 뭘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요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자 그러면 3분의 2랑 2분의 1 약분돼서 없어지고 3분의 1에 뭐만 남습니까? B 플러스 C만 남겠죠. 그죠? 그래서 뭐다? 3분의 1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3G는 뭐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 거니까 뭐다? 또 무게중심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느낌만 여러분들 좀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 1.4.2도 한번 볼게요. 문제 1.4.3 죄송합니다. 1.4.3 자, 평면이 두 점 A, B에 대하여 위치 벡터가 각각 이렇게 SA 플러스 TB일 때 S와 T의 부호에 따라서 점 P의 존재의 범위를 그림으로 설명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원점을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서 자, 여기를 A 그러니까 여기를 뭐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실 뭐냐면 이 SA라는 벡터는 결국에는 A 방향으로의 상수배가 되어 있는 거니까 같은 방향 뭐 예를 들자면 뭐 요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뭐 요런 거 이게 바로 뭐 SA라고 잡아줄 수 있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TB는 T를 좀 작게 잡아볼까요? 요런 식으로 T가 만약에 1보다 작은 양수라면 이게 이제 뭐 T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뭐예요? 이 빨간색 벡터와 파란색 벡터를 이제 기준으로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지금 형성해 보게 되면 그럼 벡터의 합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자 이제 바꾸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한편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SA를 이제 엄청 작게 잡아보고 이거를 이제 뭐 SA라 잡아보고 그 다음에 TB를 이제 반대로 엄청 크게 잡아볼게요. 네, 요렇게 여기가 이제 TB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형성해 보게 되면 그러면은 바로 요게 점 P의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결국 우리가 다시 한번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에 자, S도 양수고 이게 지금 A예요. 그 다음에 B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S도 양수고 T도 양수일 경우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벡터의 연장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봅시다. 벡터의 이런 연장선을 한번 그어보게 되면은 결국 이게 뭡니까? 지금 영역이 네 영역으로 나뉘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뭐가 되냐면 이거는 바로 뭐가 되고 S도 양수고 T도 양수인 범위에서 움직이게 되는 그 P의 존재 범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뭐예요? 좌표 평면에서 1사분면처럼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죠?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각각 보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요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 부분은 이제 뭐가 되겠어요? t가 그러니까 b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b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 돼야 되니까 t가 음수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이거는 그 뭐가 되겠어요? s가 양수고 t가 음수인 s가 양수고 t가 음수인 p의 존재 범위가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요런 범위는 이제 안 봐도 아시겠죠? s도 음수, t도 음수인 p의 존재 범위.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s는 음수고 t는 양수인 p의 존재 범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s 플러스 t가 만약에 1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건데 일단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s랑 t가 양수일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s와 t가 만약에 양수고 더했을 때 1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만약에 s-t 이거 한번 예를 가져와 볼게요. 이거를 어떻게 가져온다?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편의상 S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뭡니까? TB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냐면 S 플러스 T가 1이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이 P라는 벡터는 결국 뭐예요? P라는 벡터는 이제 뭐 얘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S를 1 마이너스 T로 바꾸고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자, 1 마이너스 T의 A 플러스 TB 이렇게 되겠죠. 근데 결국 이거 두 개 더하면 뭡니까? 1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나타내 보게 되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t의 플러스 t의 1 마이너스 t의 a 그 다음에 얘는 1 마이너스 t 플러스 t의 tb 이렇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AB 벡터를 결국 어떻게 t 대 1 마이너스 t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죠. 그거로 뭐냐면 결국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자, 결국 우리가 이걸 s 플러스 t는 1을 만족시켜 준다면 결국 a 벡터와 b 벡터를 있는 이렇게 직선이 있죠. 이 직선상에 바로 뭐가 존재한다? p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s 플러스 t가 죄송해요. 다시 깔끔하게 적어야겠다. s 플러스 t가 1인 점 p의 존재 범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도 양수고 t도 양수일 때의 s 플러스 t가 1인 점 p의 존재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당연히 뭐요? s도 뭐 여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바깥쪽으로 생각했을 때 요 범위가 바로 이제 뭐가 되겠어요? P의 존재 범위가 되겠죠. S 플러스 T는 1을 만족시켜주는 존재 범위가 그죠? 그렇게 해서 각각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S와 T의 부호에 따라서 그 P의 범위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잡아줄 수가 있고 영역을 잡아줄 수 있고 그 영역 안에서 바로 뭐가 되겠어요? 그 S 플러스 T가 1을 만족시켜 준다면 그 A와 B 벡터를 있는 그 선분상에서 바로 뭐가 된다? 점 P가 존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일단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저 목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지금 물 한 잔 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6페이지에 이제 법선 벡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 법선 벡터라는 것은 어떤 뭐 직선이나 평면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 어떤 직선이나 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벡터를 우리는 법선 벡터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평면에서의 한 직선이나 공간에서의 한 평면의 기울기는 그것의 수직인 한 벡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벡터를 법선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요런 거 법선 벡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굳이 이제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법선 벡터는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법선 벡터는 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직선에 대해서 법선 벡터는 뭐 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될 수도 있는 이런 형태. 그죠? 아니면 뭐 공간에서는 이제 평면 같은 경우 그 대상인 평면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요런 형태. 아니면 또 요런 형태. 네. 요게 이제 법선 벡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지금 일단은 뭐 양쪽으로 존재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예요? 그 벡터를 결정해주는 그 방향만 다를 뿐이죠. 어쨌든 한 직선 위에 있겠다는 느낌은 오죠. 그죠? 사실상 요 벡터를 요로 평행이동 시키게 되면 요렇게 되니까 결국 우리는 뭐예요? 요렇게 한 직선 위에 있겠다라는 요런 느낌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예요? 이 벡터를 요로 옮기게 되면 결국 뭐다? 결국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이 벡터 이게 수직으로 만나게 되는 수직으로 형성되는 이런 법선 벡터가 이렇게 한 직선 위에 놓이겠다라는 느낌은 오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선 벡터가 이렇게 양쪽으로 존재하더라도 그 방향은 일의적으로 결정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방향만 다를 뿐이지 어쨌든 한 직선 위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요 느낌은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우리가 법선 벡터를 알게 되면 그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하나 구해줄 수 있고 반대로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나왔을 경우에 우리는 그 법선 벡터를 결정해 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보조정리 1.5를 보시게 되면 보조정리 1.5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직선 L이 있어요. 지금 이 직선 L 같은 경우는 좌표 평면상에 있는 직선이죠. 자, 좌표 평면상에 있는 직선인데 자, 직선 L
이것이 뭐냐면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죄송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인 요런 직선 방정식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법선 벡터는 뭐 여러분들 뭐 그냥 바로 쉽게 뭐 구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은 자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어떻게 설명드리면 쉽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이 지금 L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AX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 바꿔서 표현해 보게 되면 우리가 1차함수 형태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 뭐예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요런 벡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요런 벡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뭐 이 벡터로 결정이 되는 어떤 직선이 있죠.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뭐 A분의 B가 A분의 B가 되겠죠. 맞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그죠? 이거는 A분의 B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거의 기울기가 A분의 B라는 소리고 결국 위치 벡터를 결정해 주게 되면 만약에 여기를 원점으로 잡아볼게요. 여기를 원점으로 잡아주게 되면 결국 뭡니까? 이 벡터는 어떻게 결정되겠어요? 결국 A, B 이런 식으로 우리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A, B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는 지금 뭐냐면 이 법선 벡터를 어떻게 표시하기로 했냐면 벡터 n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기로 했고 그럼 여기서 결국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지금 뭐냐면 법선 벡터인데 이 법선 벡터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x와 y의 개수가 법선 벡터의 그 뭐라 해야 되지 좌표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법선 벡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보고 우리가 그 법선 벡터를 찾아낼 수 있다는 부분. 그죠? 근데 이 개념이 나중에 공간에서 그 평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평면에서의 우리가 법선 벡터도 결정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이 계속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반드시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예제 1.4.3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4.3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점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자, 벡터 n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벡터 n이 지금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벡터 n이 바로 법선 벡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벡터 n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법선 벡터 n이 바로 법선 벡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결국엔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x랑 y의 그 개수가 되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점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사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2에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3에 y 플러스 1은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2,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돼야 되고 지난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2랑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뭐예요? 그 0이 되게 해줄 수 있는 그 인수를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제 뭡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전개해서 풀어보게 되면 결국 뭐예요?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다?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그 상수항도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조정리 1.6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평면에서의 그 방정식에서 그 법선 벡터가 결정되는 부분 그대로 연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공간에서의 그 평면 벡터는 우리가 이런 형태잖아요. 그죠? 평면 파이를 뭐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는 0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때 우리가 법선 벡터는 바로 뭐가 된다? x, y, z의 개수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법선 벡터는 a, b, c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예제 1.4.4도 여러분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점 지금 2, 마이너스 1, 3을 지나고 법선 n의 벡터 n의 수직인 평면의 방정식.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2, 3, 4 이것이 바로 뭐다? 법선 벡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뭡니까? 이것들이 각각 x, y, z의 개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점 2, 마이너스 1, 3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그걸 값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y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z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쭉 전개해 준 다음에 상수를 정리해 준 식이 바로 그 풀이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평면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원리를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실 제가 원리를 설명 안 하고 바로 문제 풀이를 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만약에 직선 L이 이렇게 있어요. 직선 L이 이렇게 있는데 자 법선 벡터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그죠?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편의상 A, B라고 잡아보고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법선 벡터를 이렇게 가져온다 하더라도 다 이런 벡터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다 동일한 벡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벡터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를 만약에 뭐 벡터 n이라고 할게요. 이 벡터 n이라는 것과 직선 L은 무조건 수직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수직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벡터로 어떻게 표현했었어요? 저번 시간에. 내적했을 때 값이 뭐가 된다? 내적했을 때 값이 0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벡터 n하고 여기 지나는 점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여기 어떤 점 P가 있어요. 점 P.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이렇게 이 직선을 방향으로의 어떤 벡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지나는 점
예제 1.4.3을 돌아가서 이 점을 뭐 예를 들어서 2,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직선상에 있는 요 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x, y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벡터 하나를 결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요 벡터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요 벡터를 우리가 내적해 준 결과값 쓴 바로 0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벡터 n이 지금 a, b였으니까 결국 a, b와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을 내적한 결과값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a의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y 플러스 1은 내적한 결과값이니까 수직으로 만나게 돼서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제 1.4.4도 결국 뭐예요? 평면상에 있는 한 점 P를 잡아줬죠. 한 점 P를 잡아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평면상에 있는 점 P0와, 그 다음에 그 평면상에 움직이게 되는 점 P, X, Y, Z를 하나 잡아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법선 벡터랑 이제 수직이 된다. 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뭐다?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나 평면의 방정식을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걸 배웠고, 자, 그 다음에 자, 방향 벡터와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방향 벡터를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용하고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38페이지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를 Z축, Y축, 그 다음에 여기를 X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임의로 이렇게 지금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직선, L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해 줄 것인가, 이걸 그리고 초점 맞춰야 되고, 자, 일단은,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일단 지나는 점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직선이 지나게 되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그 점을 우리는 여기서 P0라고 가져오는 겁니다. P0. 그 다음에 직선상에 있는 그냥 임의의 한 점을 우리가 P라고 잡아줄게요. 그럼 지금 뭐냐면 지나는 점을 알고 있는 거는 P0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뭐냐면 이 P0를 우리가 위치 벡터로 표현해 보게 되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원점을 시점으로 가지게 되는 게 위치 벡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 벡터를 나는 편의상 X0라고 둘게요. X0로 둘게요. 그 다음에 이 직선 L과 같은 방향인 어떤 벡터를 이렇게 한번 잡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벡터 평행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 벡터와 여기 벡터 이렇게 평행하게 되는 요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방향 벡터 D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볼 수 있고, 이건 좀 특별하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빨강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요 벡터를 방향 벡터 D라고 일단은 약속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방향 벡터 D가 주어지고 한 점을 지나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이 방향 벡터 D가 결정된다는 거는 그 직선의 어떤 뭐랄까요, 기울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방향이 일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방향 벡터를 그 가지게 되는 직선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지나게 되는 한 점을 결정해 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나게 되는 한 점과 방향 벡터가 두 개가 이제 주어지게 되면 그 직선이 하나가 결정이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벡터를 편의상 x라고 둘게요. x. 자, 요 벡터를 x라고 둘게요. 그럼 지금 x는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럼 사실 뭐냐면은 이 벡터 x는 그냥 x, y, z인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자, x0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주어진 한 점을 지나게 되는 주어진 어떤 뭐 고정값입니다. x0, y0, z0. 그랬을 때 우리는 이 p-p0라는 벡터를 결정해 줄 수 있죠. p-p0. 이게 뭐냐면 x-x0, y-y0, z-z0 이런 식으로 3차원 벡터로 하나 결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벡터를 말하는 거죠. 뭐 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게 될 수도 있고, 방향은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직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뭐예요? 여기 방향 벡터가 보이시죠? 이 방향 벡터가 문제도 나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나게 되는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벡터를 하나 형성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 방향 벡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 벡터는 사실상 요 직선 L과 평행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이 벡터를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 시켜 보게 되면 결국 뭐예요? 직선 L의 방향을 결정해 줄 수 있는 방향 벡터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p-p0라는 요 벡터와, 그러니까 즉 요 벡터와 p-p0라는 벡터와 이 방향 벡터 D는 상수배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p-p0와 벡터 T는 방향 벡터죠. 상수배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그 3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3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 요 벡터,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잡아 볼게요. 그러면은 자, 지금 요 벡터를 우리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결국 벡터 x 마이너스 벡터 x0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여기가 지금 이거니까 그죠? x 마이너스 x0 벡터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뭐다? 어떤 벡터 방향 벡터 D의 상수배인 요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T는 상수. 따라서 우리는 자 벡터 X, 이게 지금 미지수가 있는 벡터였잖아요, 그죠? 이거는 바로 뭐다? 벡터 x0 더하기 t의 d 벡터인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 사실입니다. 됐네요. 근데 이거를 바로 뭐라 하냐면 직선 L의 벡터 방정식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냐면 자 보시게 되면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벡터 x는 x0 더하기 t의 방향 벡터 d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재료들을 각각 전부 다 벡터로 표현해 볼게요. t는 상수. 그러니까 얘는 결국 벡터 x는 뭐예요? x, y, z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x0는 x0, y0, z0였고 자 우리가 D의 방향 벡터도 어쨌든 3차원 공간상에 있는 벡터니까 얘를 편의상 D1, D2, D3라고 두겠습니다. 그죠? 응.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도 뭐예요? x0 플러스 자 벡터는 우리가 덧셈 현상 각각 성분끼리의 합이라고 했죠. td1 그 다음에 자 y0 플러스 td2 그 다음에 z0는 플러스 td3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그죠? 따라서 x는 x0 플러스 t의 d1 y는 y0 플러스 td2 z는 z0 플러스 td3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이거를 바로 뭐냐면 L의 매개변수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t라고 다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식도 t에 대해서 정리하고 요식도 t에 대해서 정리하고 요식도 t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t는 뭐가 돼요? t는 d1분의 x 마이너스 x0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t의 값이 d2의 y 마이너스 y0 여기서도 t의 값이 d3의 z 마이너스 z0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 이것들이 전부 다 t로 다 같아지게 되니까 결국 t는 자 d1 x 마이너스 x0 d2의 y 마이너스 y0 d3의 z 마이너스 z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직선 L의 대칭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보게 되면은 이 방향 벡터와 이제 방향 벡터의 성분에 따라서 결국엔 분모가 0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39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방향 계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방향 계수라 하거든요. 방향 계수. 근데 이 방향 계수가 만약에 0인 것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방향 벡터에 따라 주어진 방향 벡터에 따라서. 그래서 방향 계수가 이제 0인 것을 포함하게 되는 경우면 우리는 이렇게 분모가 0인 걸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없으니까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분자도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줘 가지고 우리가 이게 대칭 방정식을 이렇게 만약 만약에 D3가 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D3가 만약에 0이라면 우리는 대칭 방정식 형태를 이렇게 적어준다는 겁니다. D1분의 x 마이너스 x0 분모가 0이 되는 케이스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적어주게 되고 혼돈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분자도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해 줘서 z는 z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d1이 0라면 x는 x0가 되고 뒤에 부분이 적히게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칭 방정식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뭐냐면 지금 직선 L을 표현할 수 있는 방정식 표현 방법이 지금 3개잖아요. 여기 직선 L의 벡터 방정식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방정식, 그다음 대칭 방정식 이렇게 있는데 어떤 형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뭐 그 요 안에서 방향 벡터라든지 아니면 지나가게 되는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우리가 뭡니까 결국 뭐 공간에서의 두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경우에 방향 계수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대칭 방정식이 정해질 수 있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P0 X0 Y0 Z0 그 다음에 P1 X1 Y1 Z1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한다면 바로 뭡니까? 이 방향 벡터라는 게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방향 벡터는 바로 x1 마이너스 x0, y1 마이너스 y0, z1 마이너스 z0 이런 식으로 방향 벡터가 바로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대칭 방정식에서 우리는 결국 뭡니까? 이렇게 x 마이너스 x0 분의 자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x0가 와도 되고 x1이 와도 됩니다. 자 그래서 뭐 x0 그 다음에 y1 마이너스 y0에 y 마이너스 y0 이렇게 z1 마이너스 z0 죄송합니다. z 마이너스 z0 이런 식으로. 근데 다만 여기서 뭡니까? 여기 x0, y0, z0는 다 전부 다 같은 점이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뭐다? x1, y1, z1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짝은 맞아야 된다는 거죠. x1, y1, z1이 왔고 이렇게 와야 되고 그 다음에 x0, y0, z0가 이렇게 와야 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하나씩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쭉 풀어보게 될 건데요. 일단은 그러면 여기 있는 예제 1.4.5에서 예제 1.4.6, 1.4.7은 다 동일한 문제니까 이건 한번 여러분들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도록 해보시고요. 자, 사실 문제 1.4.4, 문제 1.4.5, 예제 1.4.8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게 이제 예제 1.4.9인데 예제 1.4.9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예제 1.4.5부터 예제 1.4.8까지는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제 1.4.9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41페이지. 자, 예제 1.4.9입니다. 자, L1과 L2가 이렇게 나와 있고 벡터 방정식 형태로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 이거 사이에 코사인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근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대칭 방정식 형태가 바로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방향 벡터라든지 지나게 되는 점이 한눈에 보이게 되는 거라 가지고 사실 L1도 한번 대칭 방정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1분의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분의 y 플러스 6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1분의 z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 되잖아요. L이 벡터가 지금 이렇게 되죠. 벡터 X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I, J, K가 각각 그 단위 기분 벡터 3, 4원의 단위 기분 벡터였으니까 이게 1, 마이너스 6, 2라고 생각해 주고 플러스 T에다가 이거는 이제 뭡니까? 1, 2, 1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T에 대해서 다 나타내 준 다음에 대칭방정식 형태로 나타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직선 L1이 요렇게 대칭방정식 형태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바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L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한번 바로 나서 해볼까요? 2분의 얘는 X 하나만 되겠죠. 지금 J 성분이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는 1분의 Y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분의 Z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이거 사이에 지금 코사인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사실 뭐 대칭 방정식을 구해줄 필요가 없었네요. 사실 뭐냐면 어쨌든 여기서 직선 L이 있고 지금 여기 L2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L1, L2예요. 그럼 사실 이 직선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그 방향 벡터만 우리가 잘 읽어 줄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방향 벡터를 한번 뭐 D1이 L1의 방향 벡터를 뭐 D1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뭐 L2의 방향을 결정해 주게 되는 방향 벡터를 D2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바로 뭐냐면 그 T 옆에 있는 뭐예요? IJ. 그러니까 뭐냐면 L1은 결국에는 L1에 그 T 옆에 붙어 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방향 벡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칭 방정식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긴 했었는데 그래도 혹시 연습 삼아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대칭 방정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아마 전체적으로 지나게 되는 점이라든지 그 방향 벡터의 성분이라든지 그 방향 계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편해서 일단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해봤고 사실 뭡니까 직선의 코사인 그 사이의 각 그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방향 벡터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 벡터가 지금 뭡니까 결국 D1이 뭐가 되는 거고 1,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2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2, 1,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이거는 앞에도 우리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다? 벡터 D1과 벡터 D를 2를 내적한 결과값은 각각의 크기에다가 이건 생략하고 적을게요.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코사인 세타 값은 요렇게 벡터 각각 크기 그러면은 1의 제곱, 2의 제곱, 1의 제곱 다 더한 거 계산해 보게 되면 얘는 6이 되겠네요. 자, 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의 제곱 그럼 4고 그 다음 1이고 4고 그러니까 이건 9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내적한 결과값을 계산해 보게 되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3루트 6분의 6이 되어서 계산해 주게 되면 얼마? 루트 6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2를 뭡니까? 루트 4로 바꿔주게 되면 문제에 있는 답이랑 똑같이 나오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문제 1.4.6이랑 문제 1.4.7 문제 1.4.7은
뭡니까? P0를 지나고 이 법선 벡터의 수직인 평면 파이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 듭니다. 앞에 있는 개념을 잘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법선 벡터는 결국에는 i-j니까 뭡니까?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예제 1.4.1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예제 1.4.10이 이게 여러분들 평면이 아니다 보니 평면을 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생각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좀 이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파이 1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뭐예요? 파이 2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냐, 평면을 옆에서 이렇게 본 겁니다. 옆에서. 그러면 이렇게 두 평면 사이에 각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두 평면 사이에 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각. 요 각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자, 파이1의 법선 벡터를 요렇게 우리가 형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D1이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파이2의 법선 벡터를 요렇게 둬볼게요. 이렇게. 얘가 D2가 되는 겁니다. 다시 D1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결국에 뭐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빨간 색깔 각도는, 자, 여기가 직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직각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지금 공통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빨간 색깔 각 요 부분이 있죠. 이 빨간 색깔 각도는 뭐랑 같다? 여기 부분이랑 같은 각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서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평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뭐랑 같다? 두 평면의 법선 벡터가 법선이 아니고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네.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뭐다? 두 평면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과 같은 거니까 결국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여러분도 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파이1의 법선 벡터인 D1은 뭐가 되고, D1은 이제 뭐가 돼요? 그 개수만 읽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1,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D2는 결국 뭐가 되겠어요? 2, 1, 1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뭔데 또 코사인 세타 값 구해줘가지고 그 각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자, 자, 예제 1.4.11 보시게 되면은 점 Q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 H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거야 뭐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도 많이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혹시는 몰라서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4.11인데 자 일단은 자 직선 L이 이렇게 있어요. 직선 L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는데 자 점 Q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점 Q 3 4 5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직선 L에 있는 한 점을 그러니까 Q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요 H잖아요. 그죠? 이 H라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이렇게 두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t의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매개변수 표현 방법대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4t의 플러스 3 그러니까 직선 L의 뭡니까? X좌표, Y좌표, Z좌표를 각각 매개변수 표현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본다는 거죠. 와 3t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결국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결정이 되기를 요거 벡터는 방향 벡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향 벡터니까 뭐가 되겠어요? 5, 4, 3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 벡터도 결정해 줄 수 있죠. 이 벡터도 우리가 결정해 줄 수 있잖아요. 이 벡터는 뭡니까? 5t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해주고 4t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4를 해주고 그 다음에 3t 마이너스 2에서 5를 빼준 요 벡터가 될 거 아니에요. 시점에서 종점을 뺀 거니까. 종점에서 시점을 뺀 거니까. 그럼 계산해 보게 되면 결국 5t 마이너스 5 4t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t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요 벡터와 요 벡터를 내적시킨 결합값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 뭡니까? 25t의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플러스 16t의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뭡니까? 플러스 9t 마이너스 21인가요? 네. 이 결과값이 0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50t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9에 이거 50이니까 이거 50 따라서 t의 값이 1이 되죠. 그죠? 그럼 이 1의 값을 집어넣어 준 값이 바로 뭡니까? q의 수선의 발 좌표가 되는 h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h는 얼마? 1을 집어넣게 되면 3,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 요렇게 우리가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저번 시간에 좀 짧게 끝냈기 때문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제 1.4.12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은 평면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평면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점 Q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점 Q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가 일단은 뭡니까? 이 평면에 법선 벡터가 지금 주어져 있죠. 이 법선 벡터가 지금 뭡니까? n이라고 잡아주게 되면 이게 1, 2,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뭡니까? 점 Q를 지나게 되고 결국에는 점 Q를 지나게 되고
이 평면과 수직인 직선, 그러니까 즉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을 만약에 L이라고 두게 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결국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1, 2, 요렇게 우리가 방향 벡터가 켜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지나가게 된 점이 x-2, 그 다음에 y-1, 그 다음에 z-1 요런 식으로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결국에는 자 Q에서 이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결국에는 요 점을 찾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 뭡니까? 요 점도 우리가 결국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매개변수 표현으로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H는 결국 뭐가 돼요? T에 플러스 2, 2T 플러스 1, 2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 점은 결국 평면상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평면 x 플러스 2y 플러스 2z는 1이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게 되면 t의 값을 역시 구해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풀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요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뭐 방향 벡터와 평면의 방정식. 자, 예제 1.4.13이 나와 있는데 평면 파이를 지나게 되는 벡터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페이지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방향 벡터와 평면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예제 1.4.13은 뭐 여러분 좀 이해하기도 약간 힘들 수도 있고 느낌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벡터라는 것이 평면을 결정을 해주려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풀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P1, P2라는 벡터를 구해줬고 그 다음 P1, P2라는 벡터를 구해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P1을 하나 고정점을 생각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할게요. 자 P1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P1이 자 6,0,1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런 평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요런 평면을 요런 평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자, P1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P2가 지금 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9,0,0이 있어요. 그 다음에 P3가 여기 지금 뭐 임의로 3,3,0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평면이 하나가 결정이 되려면 벡터가 뭐냐면 서로 다른 방향인 그러니까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세 점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 벡터가 있고 이 방향으로 가는 벡터가 있고 이 적어도 최소 두 벡터는 존재해야 평면의 하나를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 두 벡터를 어떻게 가져왔냐면 P1, P2 요 벡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P1, P3를 가져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벡터 U를 가져오고 이렇게 벡터 V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벡터 두 개를 무조건 잡아줄 수가 있고, 그 벡터 두 개로 인해서 우리가 뭡니까? 그 벡터 방정식 하나를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점을 고정점을 이렇게 잡고, 한 점 여기는 P1이라고 고정을 잡았죠, 맞죠? 그러니까 기호에 따라서는 뭡니까? P2, P3를 고정점을 잡아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책에서는 지금 P1을 고정점을 잡고 나서 P2로 가게 되는 벡터 하나, 그 다음에 P3로 가게 되는 벡터 하나를 잡아줘가지고 두 벡터가 지금 결정이 되는 상황에서 평면 파이의 벡터 방정식은 바로 이런 식으로 매개변수 표현이 되어서 어떻게 두 벡터에 대한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해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화 시켜서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 벡터를 뭐 U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벡터를 V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지나게 되는 요 점을 우리가 X0라고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평면 파이라는 것은 결국 뭐다? X0, 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벡터죠. 벡터 X0에 더하기 어떤 U 벡터, V 벡터의 매개변수 표현은 이런 식으로 결정된다. 한마디로 뭐냐면 두 벡터가 최소한 있어야 벡터 평면 하나를 결정해 줄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 여러분 좀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긴 한데 그냥 여기 44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3주차 1차 시 때 44페이지부터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했던 부분 조금 내용이 많이 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중간에 지금 예제도 조금 제가 풀어보려고 하는 거 있었죠. 이거는 나중에 LMS를 통해서 정리를 해서 과제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과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